문이란 닫혀 있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특히 절대 열지 말라는 경고가 붙은 문이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나는 그 방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인간이란 원래 금기를 견디지 못하는 존재 아닌가. 그날 밤 나는 그 문 앞에 서서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 손잡이의 감촉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야기는 몇 해 전 내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으로 이사 오면서 시작된다. 집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는데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짐을 옮길 때도 유독 한 가지를 신신당부했다. 저기 복도 끝방은 절대 열지 마세요. 그냥 없는 셈 치고 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어딘가 멍했다. 나는 그저 오래된 집에 흔히 있는 창고방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싸늘한 기운과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방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벽을 긁는 듯한 혹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내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오래된 집이 내는 소음일 뿐이라고 별일 아닐 거라고 애써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내 그림자가 문에 닿을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그 방에 사로잡혀 갔다. 이상하게도 그 방에 대한 집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그 방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밤마다 잠이 들기 전 나는 복도 끝에 있는 그 문을 바라보게 됐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어둠은 집안의 다른 어둠과는 달랐다. 더 짙고 더 무거웠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방 앞에 서 있었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손을 뻗어 문을 밀었다. 그 순간 차가운 손이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방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집안에 혼자 있는데도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발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마치 맨발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닥을 밟는 소리였다. 나는 두려움을 애써 무시하며 집주인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없는 셈 치고 살아라. 하지만 그 방은 점점 더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집주인 할머니를 마주쳤다. 할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눈치챈 듯 표정이 굳었다. 혹시 그 방에 가까이 가지 않았지.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할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절대 열지 마. 그 안에는 사람이 있던 자리가 남아 있어. 할머니의 말은 알 수 없는 공포로 내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그 방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집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에서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내 귀를 때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방 생각뿐이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어둠,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나는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으며 복도 끝에 있는 그 문 앞에 섰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찬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틈 아래로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스르륵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숨을 삼키며 손잡이를 꽉 쥐었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방 안은 어둡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설명할 수 없는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방 안을 비췄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이불이 덮여 있었다. 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가득했다. 그리고 방구석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가갔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물쇠는 이미 풀려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누군가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이 집에서 본 적 없는 한 가족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어딘가 일그러져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순간 방 안에런바 안 어딘가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플래시를 들고 방 안을 둘러봤다. 침대 밑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나는 숨을 멈춘 채 침대 밑을 바라봤다. 플래시 불빛이 흔들리며 바닥을 비췄다. 그 순간 침대 밑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움직였다.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창백한 손이 천천히 기어 나왔다. 나는 얼어붙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손은 바닥을 더듬으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리고 그 손이 내 발끝에 닿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플래시 불빛이 깜빡이더니 방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내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내 등 뒤에서 무거운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창백한 얼굴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는 깊고 텅 빈 구멍 같았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계에는 미소인지 고통인지 모를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존재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귀에 속삭였다. 여기서 나가지 마. 나는 온몸이 굳은 채 그 존재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시간도 공기도 내 심장도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그 방 안에 가득한 차가운 공기와 내 손끝을 스치는 누군가의 손길이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꿈을 꾼 걸까? 아니면 정말 그 방에서 무언가를 본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그 상자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 가족의 얼굴은 밤새 더 일그러진 듯 보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그 방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에서 나는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밤이 되면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내 방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불을 켜고 음악을 틀고 TV를 켜놓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 방에서 새어나오는 어둠은 점점 더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며칠 뒤 집주인 할머니가 다시 집에 들렀다. 할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알아챈 듯 고개를 저었다. 그 방을 열었구나. 그럴 줄 알았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나에게 오래된 열쇠 하나를 건넸다. 이 집은 원래 내 가족이 살던 곳이야. 그 방에는 내 딸이 있었지. 아픈 아이였어. 아무도 모르게 그 방에 가둬두고 살았지. 결국 그 아이는 그 방에서 나가지 못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그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은 채 밤을 보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낮에는 멀쩡한 척 출근하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했지만 밤이 되면 나는 점점 무너져 내렸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집요해졌고 이제는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좀 봐줘.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기도 어른 같기도 했다. 나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다. 어느 날 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나는 결국 다시 그 방 앞에 섰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준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누군가 내 발소리에 맞춰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열쇠를 문에 꽂았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구석에 있던 상자도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벽에는 새로운 글씨가 남아 있었다. 여기서 나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줘. 그 글씨는 마치 피로 쓴 것처럼 붉게 번져 있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 한쪽에 작은 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문은 벽지에 가려져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희미하게 손잡이가 보였다. 나는 손을 뻗어 그 작은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고 온몸이 차가운 기운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작은 문 안에서 누군가의 손이 천천히 나를 향해 뻗어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다.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복도를 달려나왔다. 문을 닫고 열쇠로 잠갔지만 그 방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기운은 여전히 내 뒤를 따라왔다.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떨고 있는데 핸드폰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숨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같이 있어줘.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았지만 집 안 어딘가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곁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숨소리 그리고 낮은 중얼거림. 여기. 며칠이 지났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앉아 있거나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다. 집에 돌아오면 복도 끝에 있는 그 문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내 어깨 너머로 창백한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 그림자는 항상 둘이었다. 나는 점점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밤이 되면 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이제는 분명히 누군가 내 방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나는 문을 잠그고 불을 켜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도 소용이 없었다. 그 존재는 이미 내 곁에 와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방 앞에 서 있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에는 내가 처음 발견했던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에 다가가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 얼굴이 담긴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나나는 어딘가 일그러진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사진 속의 나나는 분명히 나였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낯선 표정이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그 창백한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내 바로 뒤에 있었다. 같이 있어줘. 그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존재는 천천히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손길이 내 피부를 타고 스며들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존재의 얼굴이 내 얼굴에 겹쳐지는 순간 나는 마치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그 후로 나는 점점 변해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눈빛이 흐려지고 입계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회사 동료들은 내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말했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밤이 되면 혼잣말을 하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그 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집주인 할머니가 다시 집에 찾아왔다. 할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안 돼, 안 돼. 또 한 명이 할머니는 울먹이며 내 손을 붙잡았다. 그 방은 절대 열지 말았어야 했어. 그 아이는 혼자가 되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할머니의 말은 흐려졌고 나는 그저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방 앞에 섰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벽에는 새로운 글씨가 남아 있었다. 이제 둘이야. 나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에 맞춰 나도 함께 웃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낮에는 평범한 척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나는 그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이제는 내 안에서 울리는 것만 같았다. 나는 점점 그 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밖으로 나가는 일도 사람을 만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집 안 곳곳에 내가 쓴 적 없는 글씨가 남아 있었다. 여기서 나가지 마. 같이 있어줘.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는 처음엔 누군가 장난을 친 줄 알았다. 하지만 그 글씨는 점점 내 방, 내 침대, 심지어 내 손등에도 나타났다. 나는 점점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그리고 입가에 번진 미소. 나는 거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나도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거울 속의 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 이제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어. 나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둠이 나를 감싸 안는 듯한 포근함을 느꼈다. 나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 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함께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 방의 문은 다시 굳게 닫혔다. 아무도 다시는 그 방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이 집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밤이 깊어질 무렵 복도 끝에 있는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과 낮은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집의 창문은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다시 켜진다.